네, 매주 다른 컨셉으로 제대로 썰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썰명회. 한 주는 궁금한 음악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주는 궁금한 썰명회를 합니다. 요즘 클린즈만 위르겐이냐 유르겐이냐, 우리 때는 유르겐이라고 했는데 위르겐 클린즈만 축구대표팀 새 감독, 그리고 다음 주 WBC 개막, 특히 금요일날 한일전, 흥미진진한 스포츠 소식들이 몰려오고 있어서요, 두 분과 함께 스포츠 썰전, 스포츠 썰명회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김현회 스포츠 니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혜입니다. 예. 네. 도상현 스포츠 미디어 플러스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은 그 월드컵 때인가요? 네. 이렇게 그 하이킥 시간에 이렇게 두 분이 같이 함께 하셨다는데, 제가 이제 진행을 한 다음에는 처음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저는 이제 그때 월드컵 때가 이제 우리가 저랑 도상현 기자랑 하는 마지막 방송일 줄 알았는데 네,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네. 드리블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홈런, 안타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축구 클린스만 감독. 네. 이거 선수로서는 우리나라 축구 감독 중에서 차범근 다음이라고 할까? 아니야.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간에 제일 이름값이 높은 분이 축구 감독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렇죠. 일단 선수 시절에 뭐 이야기를 하면 뭐 이제 뭐 올드 팬들은 다 아는 그런 감독이잖아요. 네, 그런 선수였죠. 예, 선수였죠, 선수. 독일을 대표하는 공격수였고 이제 뭐 발락 이전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이제 대표하는 그런 선수였는데, 네. A매치를 108경기에 나와서 47골을 넣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는 이제 90년도 월드컵에 우승을 차지할 때에 또 이제 간판 스타였고, 그렇죠. 94 월드컵 한국과의 경기에서 정말 멋진 골을 넣었잖아요. 그 시저스킥. 네, 터닝 슈팅이었죠. 터닝 슈팅. 예. 어쨌든 멋있었어요. 사람이 잠깐 나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추억의 스타로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 96년도 이제 유로까지 이제 우승을 하면서 독일을 대표하는 공격수였는데, 네. 선수 시절에는 굉장히 명망이 높았지만 그 이후에 좀 지도자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선임에 관련돼서 좀 의문보를 갖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 그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뭐 커뮤니티 몇 군데 들어가서 축덕들이 어떻게 평가하나 봤거든요. 네. 너무 안 좋던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선수 시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해요. 근데 원클럽맨은 아니었다라는 네. 것 때문에 뭐 이런저런 비판이, 뭐 이런 지적질이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그냥 그래도 지나가. 근데 감독으로서는 네. 이 사람 현대 축구 전술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이 평가가 제일 많던데. 네. 이런 지적이. 예. 크리스만 감독의 철학이 뭐냐면, 예. 이 현대 축구에서 기술과 전술은 발전할 만큼 발전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력 훈련을 해야 된다. 네, 그 기조입니다. 그럼 전술은 누가? 전술은 그만큼 이제 모든 팀들이 엇비슷하다라는 기조기 때문에, 그리고 필립 람이라고 독일 예. 축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선수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선수가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 클린스만 감독을 이제 표현을 하면서 체력 훈련만 시켰다. 그리고 너는 골을 넣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이야기만 했다.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디스를 했죠. 이야. 예. 이게 원래 그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굉장히 잘하던 선수가 감독이 되면,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그게 안 돼? 선동열 감독이 왜 그게 안 돼? 이렇게 보통은 많이 얘기한다고 그렇죠. 하던데. 스타 이 선수 출신이 이제 공 보고 공 치는 게 어렵나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뭐 차범근 감독이 감독을 맡았을 때도 네. 어린 선수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면서 네. 이게 안 돼? 이런 적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지도자를 하면서 그 수석 코치들이 전술을 다 지도했다. 좀 이런 논란도 좀 있었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핵심 브레인, 전술을 이렇게 짜낼 수 있는 전술적으로,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트레이닝할 수 있는 핵심 브레인이 있느냐, 그러면 지금. 네. 이 질문이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흔히 말하는 이 사단이 없는 걸로 좀 유명해요. 본인이 이제 꾸렸던 그런
코치들과 함께 지금 하고 있지 않아서 네. 어떤 코치를 데려오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클린스만 감독이 오는 건 좀 그럴 수 있다 쳐요. 왜냐하면 이 유럽에서 잘 나가는 감독이 사실은 동아시아로 오기는 네.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 잠시만요. 더 네. 자세한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김현회, 도상현 두 기자분과 함께 궁금한 썰명회, 오늘은 스포츠 썰명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클린스만 감독 네. 이 댓글 보니까 이 저 축덕들 많이 오셨어요. 랜선 감독 하면 어떡하냐. 네. 어느 국가대표팀 할 때 랜선으로 하셨다면서요. 진짜 그 나라 안 가고. 예, 과거에 이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서 미국에 내가 좀 체류하면서 필요할 네. 때만 가겠다 이렇게 좀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헤르타 베를린 감독 시절에는 70일 만에 사임을 했는데 예. 사임도 본인의 SNS를 통해서 발표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네. 그래도 대한축구협회에 좀 눈치를 좀 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이 하고 축협이 싶은 너무 대로 막 개입하니까. 예. 좀 철학 있는 걸로 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데 일단 감독 선임은 왜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결국은 이제 유럽에서 한 번 정도 실패한 감독들이 재기를 위해서 오는 게 동아시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다라고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정말 아쉬운 건 이번에 이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선임의 이유를 이 밀러라는 우리나라 대한축구협회의 기술 강화 위원장이 네.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거기서 납득가게 전혀 설명을 못했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예. 설명을 했습니까? 선임 이유가? 어떤 면을 높게 평가했냐라고 했는데 네.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클린스만 감독의 인성을 봤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구나. 예. 아니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자유로운 영혼이신 것 같은데 네. 좋아합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분 실력 있고 자유로운 영혼이고 네. 근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으로는 그 자유로운 영혼이 어떻게 발휘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축협에서 그 계약할 때도 네. 한국 체류하는 거를 계약 조건에 넣었다면서요. 네, 계약 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사실 네. 이게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이제 체류를 하면서 네. 뭐 휴가도 가고 그다음에 유럽파를 이제 점검하러 해외도 나갔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다 해서 국내에 1년에 체류하는 기간이 뭐 9개월, 뭐 10개월 이 정도 됐었거든요. 네, 네, 네. 클린스만 감독도 다르진 않지만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논란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뭐 재택근무를 하는 거 아니냐, 분산 근무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예. 결국은 이제 계약 조건에 그 부분을 이제 넣었다 이렇게 좀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 네. 인성을 고려하신 것 같네요. 계약하면서. 예. 근데 이제 축구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야 손흥민 요즘 왜 어디 아파? 김민재는 엄청 잘한다며. 네. 김민재, 손흥민 두 분 소식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뭐 손흥민 선수는 뭐 최근에 좀 뭐 다소 부진한 면이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월드컵이 사실은 그 전에는 6월 달에 열렸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맞아요. 정말 유럽파들이 쉴 시간 없이 월드컵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제 다른 선수들과는 조금 더 다르게 부상을 안고 좀 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충분한 휴식을 좀 취하지 못한 부분이 결국은 좀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나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가서 벌써 7년 넘게 뛰면서 140골 정도 넣었거든요. 이야. 예. 어마어마하다. 예, 지난 시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 했잖아요. 네. 그 기준에 놓고 본다면 분명히 이게 부진이 맞죠. 그런데 네. 올 시즌에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벌써 9골을 넣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즌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부진이 맞지만 뭐 한 시즌 정도는 이렇게 좀 주춤할 때도 좀 있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더 멀리 뛰기 위해서 한 발짝 좀 쉬어가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싶고 김민재 선수는 갈수록 괴물. 예, 김민재 선수는 지금 세리에에서 거의 뭐 압도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예. 그리고 보통 이제 평점이 이제 공격수들이 좀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뭐 할 때마다 가장 좋은 평점들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바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의 이적료를 타 구단이 제시를 하면 소속 구단의 협의와는 상관없이 이 선수가 이제 다른 구단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네네. 이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조항이 약 660억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 그거는 660억은 김민재 선수한테 가는 게 아니라 구단에 가는 거죠. 구단에. 예. 야. 그런데
일단 이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이 오는 7월 달에 여름에 15일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조항이라고 지금 이제 해외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맨유 뭐 이런 팀들이 정말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팀들이 우리가 김민재를 660억을 주고 데려오겠다라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 나폴리 쪽에서도 안 내주려면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을 그렇죠. 하면서 바이아웃 조항을 삭제하는 이제 그런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좀 유리한 입장이죠. 그럼 660억을 기본에 깔고 바닥에 깔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 이제 나폴리랑 하려면? 김민재 선수의 연봉이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또 바이아웃 조항을 예를 들면 네. 뭐 1,000억으로 설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바뀔 수는 있겠죠. 그 다음 바이아웃은 이렇게 간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예. 무시무시합니다. 예. 자, 뭐 시간은 많지 않지만 K리그 이제 지금 시즌 개막 네, 했습니다. 했죠. 예. 황의조 선수 K리그로 복귀했습니다. 네. 올해 K리그 뭘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일단 같습니다. 예, 황의조 선수가 이제 유럽에서는 잠시 주춤했지만 K리그로 돌아왔고 조기성 선수도 유럽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일단은 전북현대에 잔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2월 달에 이제 개막을 해가지고 아직은 좀 선수들이 좀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네. 개막 전부터 이제 뭐 부상이 많이 나왔어요. 뭐 네. 이동준 선수나 엄원상 선수나 뭐 최영준 선수나 해서 부상을 많이 당하는 조금 그런 좀 안 좋은 여건이긴 하지만 이 2월 달에 개막을 해서 굉장히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네. K리그 1 6경기에서 10만 명이 넘는 관중이 왔습니다. 관심이 많이 예. 높아졌네요. 제가 이제 전북과 울산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현대가 더비를 취재를 하고 왔는데 그날 네. 경기도 2만 8천 명의 관중이 왔습니다. 현대가 더비면 전북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 울산 현대. 경기였는데 네. 그래서 올 시즌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관중을 제한적으로 좀 받고 있다가 네. 이제 확 풀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관중이 좀 찾아오는 그런 경기들이 되고 있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 또 경기가 열리는데 보니까 벌써 막 원정석도 이제 다 막 매진이 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관중들의 열기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올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울산 현대, 전북 현대, 포항 스틸러스, 그다음에 서울이 LG FC 서울의 GS 스포츠죠. 예.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 지금 스폰서십을 유지하고 있는 구단도 구단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지역 구단 FC 네, 시민구단이 많이 생겼죠. 시민구단이 네. 많이 생겼죠. 시민구단이 광고 받을 때 다들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사실은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이제 논란이 됐던 시민구단은 예. 어디 좀 뭔가 광고를 받으러 좀 뭔가 이 미팅을 하려고 해도 예. 만나주지 않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시민구단들이 지금 광고 수주에 예. 그 성남 FC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구단들도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합니다. 이거 이런 어떡하지? 지금 K리그 지금 한참 열기가 올라가는데 이런 것 때문에 구단들이 너무 힘들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성남 FC가 좀 힘들 때는 하프타임 때 그런 그 경품이 사인볼 2개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어떡해.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WBC 야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추신수 선수.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요새 하도 학폭이 안우진 선수 학폭으로 사실 뭐 국가대표에 선발이 안 됐습니다. 우한 투수로서 사실 안우진 선수가 지금 대한민국 KBO 리그에서는 거의 넘버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잘 던지는 선수죠. 예. 160 막 던지고. 네. 추신수 선수는 좀 옹호를 했는데 또 박찬호 선수는 또 뭐 국가대표는 또 다른 기준이 있다. 또 이렇게 시대가 얘기를 원하지 하기도 했어요. 않는다. 시대가 원하지 네. 않는다. 이거 지금 뭐 어떻습니까? 팬들은 팬들의 이런저런 견해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이 안호진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적으로도 박탈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번 WBC 대회는 그 대한체육회 규정과는 상관없이 네. 대표팀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대회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국가대표는 국가대표고 또 저 국가대표는 또 다른 국가대표고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이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뛰는 건데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게 일단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이 박찬호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시대가 그런 선수들을 원하지 않는다. 사실 이 여러 몇 년 동안 있어 왔었던 이 학폭 논란의 시작이 이제 이 쌍둥이, 이 배구의 쌍둥이 아니겠습니까? 이 스포츠부터 시작된 학폭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추진 선수의 발언은 조금 약간 시대착오적인 발언이고 또 이제 이 안호진 선수 결과적으로는 골든글러브도 수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탈 수 있지만 명예로운 이 국가대표의 자리까지 타면서는 좀 욕심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야구 대표팀 저도 이렇게 쭉 봤는데 과거에 비해서 눈에 띄는 게 딱 토미 현수 에드먼 세인트루이스 이루수 이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랑 전체적으로 보면 이대호도 없고 그렇죠. 박찬호도 없고 뭐 이런 느낌 말하자면은 이 중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아니 이게 두 개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선수 구성.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 추진 선수도 얘기했던 게 아니 언제까지 김광현, 양현종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김광현, 양현종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번 대표팀 선수들 구성 중에서 그래도 젊은 투수들이 굉장히 많이 승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양현종, 김광현 같은 베테랑 선수들도 있지만 뭐 고우석 선수라든지 아니면 정우영 선수라든지 이 허리를 맡아줄 수 있는 투수들도 탄탄하고요. 이제 구창모 선수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일본전에 선발로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구창모 선수가 네, 이 투수진도 세대 교체가 점차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번 대표팀 이 야수진에서도 김하성 선수 또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아까 말씀해주신 에드먼 선수까지도 메이저리그에서 골드글러브를 받았었던 수비로는 네로라는 선수이니만큼 이번 대회에서는 이 두 선수들의 키스톤 콤비가 가장 이 눈길을 사로잡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하성 유격수 샌디에고 파드리즈죠. 토미 현수 에드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 이 사람이 이루순위가 키스톤 콤비인데 그렇죠. 토미 현수 에드먼 국적은 미국이라면서요. 근데 WBC는 다른 규정이 있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이 WBC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대회 목적이 야구의 세계화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또 이제 한국인이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한국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같이 교육받으면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표팀에도 나라를 대표해서 이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는 것 야구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또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국제대회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에드먼 선수도 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출전을 권유를 했고 에드먼 선수도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도 정말 이 적극적으로 좀 섭외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성사가 됐는데 이 선수의 합류는 진짜 이 대한민국 대표팀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저 이제 동영상 좀 찾아봤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수비가 정말 이번 대표팀은 이 수비에 있어서는 정말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과거에 사실 이제 2006년 WBC 때도 박진만 선수가 수비로 맞아요. 전 세계를 놀래키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 프로 개막을 앞두고 3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본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몸을 만들고 훈련을 하고 대회에 나간다는 거는 그만큼 희생이 좀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구단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최지만 선수는 구단에서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그렇죠. WBC 못 들어왔거든요. 최지만 선수도 들어왔으면 그래도 출전을 정말 원했거든요. 근데 구단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못해요. 그리고 MLB가 이 선수들 보내면서 연습 경기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부상당할까봐 연습 경기에도 출전을 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많이 아쉽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냥 라이브 배팅하고 수비 연습 정도 하고 이제 본 경기에 나가는 좀 희한한 풍경들이 보이기는 하던데 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뭐 경기 방식이 WBC가 게임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 제 기억은 일본이랑 5번 싸워서 1번 졌는데 준우승했던. 그렇죠. 2006년 대회죠. 그랬죠. 그것도 연장전이라고 해야 되나? 10회 이때까지 가서. 아니 뭐야 5번 싸워서 4번 이겼는데도 우승이 아니야. 1번 졌다고. 마지막에 이기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건가 봅니다. 근데 이번에도 게임 방식이 조금 복잡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A조, B조, C조, D조 이렇게 4가지 조별리그로 또 구성이 됐는데요.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은 B조에 이제 일본과 함께 또 체코, 중국, 호주와 함께 이렇게 5개 국가가 B조에 속해 있습니다. 이 B조에서 한 조별리그에서 1위, 2위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고요. 이제 B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조 1, 2위와 이 B조 1, 2위가 맞붙어서 또 4강
진출팀을 또 가리게 되는 건데요. 네. 방금 아까 이제 팀 이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B조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 그리고 일본 대표팀이 1, 2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변도 발생하겠지만요. 네. 그랬을 때는 A조에서 뭐 네덜란드, 쿠바, 대만 이 팀 중에 어려워. 한 팀입니다. 이 팀 중에 한 팀과 붙어서 승리를 한다면 4강에 진출할 수 있는데 저는 네덜란드, 쿠바, 뭐 대만 이런 팀들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기 해볼 만하다. 때문에 4강 예. 진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뭐 그렇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만. 예. 근데 여튼간에 제일 중요한 건 첫 게임은 3월 9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호주랑 합니다. 그 호주에 우리나라 이 질롱 코리아라고 이제 그쪽 맞습니다. 프로야구 팀에 가 있잖아요. 네. 이제 호주 야구 수준이 글쎄요, 뭐 KBO 1군 리그보다는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다 보니 관심은 3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한일전. 야, 가위바위보 도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그래서 저희들도 그날은요. 저희 방송도 3월 10일 금요일 날은 7시부터는 야구에게 양보합니다. 서운하시지만 네. 한일전에 양보한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근데 일본은 지금 사상 최강의 팀이다 이런 평가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뭐 미국 대표팀, 도미니카 대표팀도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본 대표팀은 정말 뭐 MPB 리그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진짜 올스타급 선수들은 모두 다 차출을 했고요.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도 원래는 5명이었는데 한 명이 이제 부상으로 이제 낙마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타니 선수도 있고 다르비슈 선수도 있고 뭐 라스누빠 선수에다가 뭐 정말 뭐 어마어마한 선수 이번에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한 요시다 선수까지 합류를 했는데 오타니 선수 과연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한일전에 나올 것이냐 걱정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프리미어일 때 그 위력을 실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제가 저래서 메이저리그 갔구나. 제가 저래서 MVP 탔구나 하셨을 그러니까. 텐데 요번 한일전에는 일단은 다르비슈 선수가 등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요. 다르비슈는 쉽나요? 오타니 피하니까 이제 다르비슈입니다. 다르비슈도 메이저리그에서 워낙에 잔뼈가 굵은 선수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창모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드린 이유, 이 선수도 좌완 투수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 타선의 대부분의 주축 타자들이 모두 좌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창모 선수가 역시 좌타자를 상대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는 양현종, 김광현 선수도 가운데에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한일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10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WBC 한일전. 저희들은 7시부터 한일전에 이 전파를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회 스포츠 니어스 기자님 그리고 도상현 스포츠 미디어 플러스 기자였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